자, 이제 우리가 미용과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미용 건강 케어를 여러분이 배우는 이 시간 안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체의 건강을 다루는 데에 주요한 무기를 장착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체를 관심 있게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많이 쌓아가시면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드는 그런 지킴이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당부를 해드리고 싶고, 이제부터 정말 12개의 장부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알고 가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허파줄기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수태음 폐경. 손으로부터 에너지가 시작이 된다. 에너지가 들어온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혈 통로와 무혈 통로를 통해서 몸 안에서의 기운이 돌아서 이제 가슴에서 손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손을 지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에너지의 흐름의 포인트 중에 손을 지나가서 우리가 손 숫자를 썼고, 우리 몸 앞에서 자, 손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안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 우리가 해부학적인 자세와 그 경락학적인 자세는 굉장히 다르다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몸 앞쪽으로 지나가는, 그래서 태음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큰 음이다. 그래서 수태음 폐경은 우리 몸에 손을 지나가는 가장 큰 음이고, 얘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나가느냐라고 하는 혈자리는 시작과 끝을 꼭 외우세요. 중간의 혈자리는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이 22개의 혈, 그러니까 막 한쪽 하면 11개, 11개가 되는데 11개 혈자리를 다 외우면 좋죠. 아직 짧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외울 시간이 없고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자, 그래서 저는 시작과 끝은 반드시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느냐? 중부에서 시작이 돼서 엄지손가락, 마디 끝, 기역자 끝나는 요 선 끝에서 소상이라고 하는 데서 끝나죠. 그래서 그림을 각인을 하세요. 어디서? 중부에서. 어디로? 소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허파줄기는 금에 속하는 줄기예요. 자, 금의 장부는 보편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속하고 결정체가 생기고 응집하고 응축하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몸에서는 호흡을 통해서 금의 장부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호흡을 통해서 기라는 것이 들어오고 안 좋은 기, 탁기는 나가고, 그래서 아주 맑을 청자를 쓴 청기는 들어오고 탁기는 나간다라고 하는 호흡을 통해서 주관이 되고, 이것은 우리 단지 폐에서만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피부에서도 1 내지 한 3% 정도는 피부 호흡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호흡과 관계되는 이 폐와 피부는 서로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태음 폐경 아셨죠? 이 허파줄기는 가슴 중부에서 손가락 소상으로 끝나고요. 자, 그래서 중요 포인트가 중부, 운문,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 팔 꺾어졌을 때 어떤 척대,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과 이제 팔목, 그러니까 손목이 이렇게 꺾어진 이 자리에 태연, 그 다음에 손바닥 안쪽으로 해서 우리가 어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소상으로 끝나요. 자, 요것이 이제 주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2개의 명칭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1번과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태음 폐경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고, 수양명 대장경, 이게 뭐야? 음과 양이죠. 그래서 뭐든지 흘러가는 것은, 자 보세요, 양,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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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양, 양, 음으로 끝난 건 음으로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양으로 끝난 건 양으로 만난다. 이렇게 12개의 장부가 만나서 흘러가고 만나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양, 폐경과 대장경을 얘기할 겁니다. 자,
허파의 주요 기능을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가 허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호흡을 주관한다. 이게 뭐냐? 기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숨을 주관해요. 자, 근데 제가 굳이 왜 허파를 썼느냐? 순 우리말로 여러분이 허를 우리가 발음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허라는 그 발음이 나오는 거야. 숨을 들이쉴 때 허, 숨을 내쉴 때 파 이렇게 해서 허파라는 게 우리 이 폐에 대한 용어다. 그래서 허파는 숨을 주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숨을 들이쉬는데 허파는 여기 있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죠. 그럼 숨을 들이쉬는데 가장 첫머리에 골목은 누가 있냐면 코가 있죠. 그래서 코는 숨을 들이쉬는데 첫 길목이다. 그래서 코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에 문제가 생기고 바로 우리가 감기가 드는 첫 길목의 신호탄은 코에서 건조하거나 너무 과하게 콧물이 나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몸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곳을 우리가 코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천기라고 하는 것을 흡입하면 하늘에 이 공기 중에 이런 공기를 흡입을 하면 코와 피부에 이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폐로 들어온다. 근데 무엇이 들어오느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곡기와 그 다음에 진기를 주관한다. 이 의미는 뭐냐? 여기가 이 고기라고 하는 건 쌀고기거든요. 쌀. 우리가 먹는 이 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음식물을 먹어서 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염기라고 표현해요. 영양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드라마, 사극 이런 거 보면 곡기를 끊는다 이런 표현은 뭐예요? 먹는 것을 중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 곡기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와 타고날 때부터 있는 진짜 기, 우리가 이제 원기 또는 정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 폐에서 주관이 된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온몸으로, 그러니까 폐가 온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것은 몸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천기와 정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천적인 기운이다. 진짜 기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숨을 쉰다. 숨이 멈췄다. 어떻게 돼요? 생명과 굉장히 직결적인 거죠. 그래서 의미장부는 생명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제가 앞에서 썸머리 했었어요. 앞부분에서. 자, 그래서 수곡, 저 논밭에서 나온 열매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나의 정을 관리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도 들어와서는 노폐물과 또 이제 신선한 것으로 나눠지겠죠. 기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 그래서 기화작용으로 청기와 탁기를 교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인식을 하시면 이산화탄소는 그렇죠. 노폐물이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탁기가 되고 산소는 청기가 돼요. 근데 이 산소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산소와 영양소가 만나서 거기서 신진대사, 물질대사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는 또 다른 산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저해산소, 뭐 활성산소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독을 갖고 있는 산소를 만들어내요.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 암도 발생되고 뭐 여러 가지 병을 유도하고 그래서 탁기가 되는 거죠. 유해산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출해 주는데 또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허파를 이제 어떤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그 자체를 보고 얘기한다면 호흡을 주관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그림을 보시면 코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와요. 그러면 산소가 들어와서 자 이게 기도, 기관지, 여기 그 기관세지라고 해서 가느다란 줄기가 있는데 여기에 이 포도송이 같은 허파가리가 있어요. 우리 페퍼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이러한 많은 것들이 그 혈관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혈관으로 산소가 들어가고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다시 이 폐포로 나오면서 후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들락날락한다. 누가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기관에선 코, 목구멍을 넘어갈 때 우리가 식도, 뒤주, 후두, 그 다음에 뭐 기도, 기관지, 기관세지, 이거는 호흡기관의 세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 산소 농도가 많으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으냐에 따라서 호흡 조절 이게 달라지는데, 특히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아지면 우리 호흡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호흡의 속도가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산소 운반은 뭐 너무 많이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중에서는 산소의 흐름은 적혈구의 그 헤모글로빈에 의해서 운반자 역할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각각 조직 세포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산화탄소는 이 혈액에서 우리가 쭉 동네방네 우리 몸의 세포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녀서 수거를 해주는데, 이제 혈장으로 운반이 돼서 폐포에 이제 전달이 되면 후 하고 나가게 되는, 서로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기관을 우리가 호흡기관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고, 자, 이거는 이제 경락학적인 동양의학적인 설명을 해주면, 얘는 임금을 보필하는 재상과 같다 라고 해서, 재상은 아시죠? 영이죠? 요즘 현대는 잘 모르겠죠? 설명을 드리면 임금 밑에 산정성이 있었죠. 영의정, 정의정, 아니죠? 맞나?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그래서 그 산정성은 지금의 뭐 국무총리 같은 뭐 이 옆에서 이렇게 보필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옛 고서에는 임금을 보필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상부지간이라고 하는 직위를 줬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의 특별한 역할을 보면 기의 운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강, 아래 위로 흘러가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승강작용으로 해서 우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인체의 균형을 맡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호흡이라고 하는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단지 코를 통해서 폐로 이런 호흡만 생각할 게 아니라 피부도 호흡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살갗, 피모를 주관한다. 폐의 기운에 따라서 피부가 건조하거나 거칠하거나, 자, 피부 상태가 아주 좋다, 폐의 기운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 그 황제내경 소문에 이제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이제 발췌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기 오타가 났는데, 기화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탁기와 청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탁기, 그 다음에 청기, 산소를 교환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폐의 기운이 확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곡의 정리와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아주 액기 쓰인 영양소와 이런 것들이 잘 퍼지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몸 바깥으로 도는 게 위기라고 했잖아요. 외부 침입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역할, 면역 기능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위기가 있어서 위기를 선발해서 우리 인체의 기육을 따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땀의 배출 등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이 발동을 하면서 외부적인 기온이 차다 그러면 거기에 방어, 몸이 외부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율이 돼서 우리 이 그 어떤 해부학적인 설명을 하면 모공이라고 하는 것이 넓혔다 좁혔다, 또 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분비되면서 이것을 조율할 수도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의 경락, 호흡과 피부의 연관성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폐의 기능의 발현은 폐의 기운이 그냥 호흡이 안 된다, 호흡이 잘 된다를 떠나서 그들이 미치는 영향을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형상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근심은 폐의 기운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슬픔이 나를 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결핵이 생기고 뭐 굉장히 폐의 기운이 안 좋은 쪽으로 가요. 그래서 기의 소모가 일어나면서 폐가 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근심이 많으면 그 요즘 사람들이 이제 폐암의 원인은 공기도 있지만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모든 거에 이제 연결이 되긴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의 원인 또한 요즘 현대 사람들이 폐암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인즉이다라고 저는 이제 볼 수 있는데 바로 외부에서 슬픔이 들어오면요 그것을 해소해야 돼요. 해소하는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발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취미 활동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쌓이면서 나의 기를 소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혈행을 방해하고 어혈을 생성합니다. 근심 걱정 내려놓자 이거죠. 자 그리고 외부적으로 코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 외부에 천기가 들어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호흡의 통로고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거여서 자연계와 상통하는 첫 번째 길목이다. 이것이 폐의 기능과 연관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폐의 기운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폐의 기화작용으로 나타나는 진액 상태는 뭐냐? 콧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콧물은 폐의 기운이 진액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호흡의 일부분인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통해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전신순행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피부가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떤 날 이 호흡의 통로가 다 막히는 거죠. 그래서 숨을 거둘 확률이 높아지니까 피부 이식을 통해서 전체 면적을 넓혀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는 기의 전신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마사지를 통해서 이 피부 마사지라고 하는 이 터치, 마찰 또한 기혈순행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폐와 피부는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한 모공이라고 하는 것이 열리면 어때요? 땀이 나가고 그 다음에 추울 때 모공이 이렇게 닫히면 땀이 안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더울 때는 내 체온이 같이 상승이 되니까 모공을 열어서 내 안에 있는 수분, 땀을 통해서 살짝 내보내서 이 나의 체온을 저하시켜 주죠. 근데 추울 때는 모공이 열려서 땀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딱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와 피부는 서로 연관성을 갖고 조율작용을 한다. 우리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허파줄기, 그러니까 수태음 폐경의 그러니까 경혈줄기의 흐름을 보면 모든 사람은 밥을 통해서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어떻게 된다? 숨결이 생긴다. 조금 이제 이쁜 이름이죠. 숨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글로 밥을 먹어야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숨결이 있어야지 밥통이 움직여요. 자, 들어가서 기운이 생겨서 밥심으로 산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뭐가 들어갔으니까 밥통 위에요. 위는 밥을 이렇게 담아주는 그릇과 같다라고 해서 이제 밥통이라고 표현하는데 밥통이 비어 있으면 얘가 움직일 일이 없죠. 근데 밥통이 이렇게 채워지니까 밥통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으로 출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허파줄기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밥통에서 밥이 채워지면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자 먹거리가 들어갔으니까 자 소화 기능 중에 소화가 막 이루어지면서 어디로 가느냐? 창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에서 버려질 건 버려지고 또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기화가 돼서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식도, 그 다음에 기관지 이쪽으로 해서 어디로 간다? 허파의 통로로 이동해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첫 입문하면서 아시게 될 것이
바로 밥통에서 창자로 가서 창자에서 다 기화작용이 된 것이 위를 통해서 식도 요 기도 이쪽으로 해서 이 폐의 유혈 통로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서 무혈 통로와 유혈 통로를 오늘 이제 인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요것이 바로 무혈 통로예요. 그리고 자, 가서 여기 점점이 보이죠? 점과 실선으로 쭉 연결된 이것이 유혈 통로다. 그래서 허파줄기는 밥을 먹고 그 기화가 된 것이 이 줄기를 통해서 혈자리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인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태음 폐경은 모두 11개의 혈자리고요. 한쪽 11개, 또 한쪽 11개. 그래서 22개의 혈자리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은 허파의 기본 활동은 숨쉬기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 호흡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제일 먼저 할 게 응애 하고 하는 울음소리였고, 그래서 숨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모든 12개의 장부가 시작하는 시작점도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허파, 폐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는 장부 또한 폐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기를 주관한다는 것은 시작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서 수태음 폐경이 왜 처음에 들어왔느냐, 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인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래서 이런 허파줄기가 다스리는 탈은 물론 짝꿍인 대장과 본인 폐, 거기에 들어가는 혈자리들, 그 흐름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를 다스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와 대장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그와 연결되어 있는 부속기관들. 자, 코로 연결이 되고, 폐는 코로 연결이 되고, 또 피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리는 것이 허파줄기의 탈을 얘기한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폐에 문제가 생기면 기운이 떨어져요. 그러면 호흡이 굉장히 천천히 되겠죠. 자, 그리고 어깨 탈 쪽,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 상부 쪽의 탈, 그 다음에 여기 손목, 이 팔꿈치, 이 안쪽, 이런 쪽의 탈이 주로 수태음 폐경 혈자리를 알면서 여러분이 진단하거나 케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수태음 폐경, 허파줄기의 침자리예요. 이 침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혈 통로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바로 우리 쇄골이랑 이 어깨뼈 사이에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딱 만져지는 자리가 있어요. 움푹 들어가는 자리. 그래서 이 쇄골과 어깨뼈가 만나는 자리에서 여기에 보시면 자기 손가락밖에 요 한마디 요 정도가 1촌이 돼요. 여기서부터 중부혈을 따져주고요. 중부에서 1촌 올라가면 운문 자리로 얘기해요. 중부 운문. 이게 이제 숫자를 잘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자,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천부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슴 중앙에서 이렇게 외측으로도 체크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팔을 이렇게 해서 자기 코를 이렇게 대면 여기 맞는 자리가 천부혈이다 보시면 돼요. 예, 천부혈 자리 밑으로 1천이 협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을 이렇게 접했을 때 접히는 끝자리 여기가 무엇이냐? 척택혈 요 안쪽으로. 그래서 이 척택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 많이 피곤하잖아요. 특히 여러분 온라인 강의 수업 많이 듣고 저 또한 여러분 수업 준비하는 컴퓨터 앞에 많이 오래 있으면 어깨 이쪽부터 여기가 다 아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팔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척택혈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 기를 주관하는 것이 폐 줄기잖아요. 그래서 이 척택혈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척택혈에서 밑으로 3천 정도 내려오시면 자기 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바로 공채혈이라고 하는 자리. 그래서 그냥 공채혈을 딱 잡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자 여기 그 팔꿈치 있는 쪽에서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감쌀까요? 이렇게 감싸면서 딱 엄지가 딱 만나는 이 자리가 공채혈이 돼요.
자, 공채혈은 만능혈이에요. 웬만한 것을 케어해 주는데 어떤 주요한 혈자리로 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좋은 자리가 공채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자, 나중에 직접 여러분 보면서 또 이제 제가 잡아드릴 텐데, 손목에서 이렇게 해서 온폭 들어가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여기 태연이라고 하는 혈자리예요. 태연 혈자리에서 자기 손 이렇게 마디 0.5, 0.5, 0.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열결, 경거, 열결, 경거, 태연 이렇게 자리. 이 자리가. 그래서 열결 자리, 태연 자리는 이렇게 잡아줘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진맥을 할 때 요 딱 맞는 요 위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어제라고 하는 자리. 우리가 물고기의 복부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어제라고 표현해요. 우리 인간의 이 배꼽을 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물고기의 배처럼 생겼다 해서 어제라고 하는 이 자리는 통통하게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 색깔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지금 상태를 체크해줘. 수화가 떨어지는 사람은 푸르둥둥하다. 그래서 여기를 차거나 뭐 여기가 푸르둥둥하면 여기를 항상 이렇게 풀어주고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자리.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수화력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는 어제를 반드시 진단하고 풀어준다.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 간에 문제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근데 여기다 뭐 사혈을 한다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사혈은 직접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마사지를 통해서 따뜻하게 순환시켜주는 쪽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톱 이렇게 손톱 끝나는 머리선에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를 그어서 만나는 그 지점, 이게 바로 소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부부터 척태, 소상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쭉 훑어보시면 팔이 굉장히 편안해지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허파줄기의 혈자리였고요. 자, 그래서 허파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장부에 해당이 되고, 금의 장부의 특성을 보면 금의 맛이 매운맛이에요. 그래서 허파의 기운이 떨어졌을 때, 폐 기운이 떨어졌을 때는 매운맛을 먹어줘서 기운을 북돋워 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우리가 감기 들었을 때 콩나물국에, 콩나물도 우리 콩나물 뿌리 쪽에 아스파라긴산 같은 주요 성분들이 있어서 내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숙취 해소. 거기에다가 감기 기운을 뚝 떨기 위해서 이제 고춧가루 팡팡 넣어서 먹으면 감기 뚝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허파의 기운을 도와주기 위해서 매운맛이 들어가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고, 그래서 매운맛은 허파줄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더워지면서 이렇게 발산이 돼요. 뜨거운 것을 먹으면 발산이 되듯이 우리가 매운 것을 해야 하면서 이렇게 땀이 막 줄줄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하게는. 자, 그래서 매운맛의 특징은 발산을 도와준다는 거고, 따라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매운 것을 먹는 경우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바로 매운맛을 먹어서 발산,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노폐물이. 자, 그런데 마른 사람, 그리고 마른 사람 보편적으로 건조하거든요. 마르고 건조한 사람들은 매운맛을 먹으면 더 말라요. 왜? 발산을 시키면 안 돼요. 마른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은 습이 많아요. 그래서 발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마르고 건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금극목의 원리로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간의 기운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매운맛을 조금 섭취해도 좋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오히려 탈이 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자란 데는 더하기를 해줘야 되고 너무 많은 데는 깎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서 마르고 건조한 사람은 매운맛을 많이 권장하지는 않는다. 좋지 않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이런 고추 같은 것을 섭취해 주는 것도 기운을 도와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그냥 팁으로 한번 그림을 넣어봤고요. 그래서 허파는 건조한 것을 또 싫어해요. 그래서 가을의 계절은 건조함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메마름이 허파에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저도 가끔 이제 강의를 하다가 목이 마르고 기도가 막
이렇게 붓는 느낌이 들어서 막 물을 마시잖아요.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반응을 하게 돼요. 말라서 붓게 되고 그게 기침을 유도하게 되죠. 그래서 기침이라고 하는 건 폐와 연변이 되죠. 그래서 폐는 건조함을 싫어한다. 그래서 가을 날씨의 매바름은 허파에 탈이 오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가을의 계절, 금의 계절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 습하게, 그러니까 건조함을 박아줄 수 있게 우리가 적당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우리 피부에도 좋고 우리 내장, 허파에도 좋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잠시 이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폐 끝나고 대장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겠습니다.